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팬데믹을 불러일으켰던 코로나19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계인들을 기대와 흥분 속에 그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와 무시무시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MSD, 미국 머크사는 미국 정부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얻는 즉시 약 170만 명분을 미국 내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미국 정부는 머크사와 이 치료제 선구매를 위해 약 12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났을 때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총 5일 복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이 몸속에 코로나 항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먹는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는 몸속에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크사는 현재 몰누피라비르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래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이상 결과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사람 47명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치료가 된 것이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과 더불어 코로나 대유행을 이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먹는 치료제 타미플루가 등장해 백신과 함께 신종플루를 이겨낼 수 있게 도운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머크사는 올해 말까지 총 1000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중 170만 명분을 미국이 선점한 것입니다. 현재 머크사는 미국 외에도 몰누피라비르 선구매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느 나라와 구매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효소에 작용합니다. 몰누피라비르 치료제는 폴리머라제 억제제라는 항바이러스약에 속하는데 유전 물질 복사에 쓰이는 효소의 돌연 변이를 발생시켜 복제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신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계속 더 나은 인체 침투를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바이러스제는 유전자 복제 효소의 작용에 변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업계에서 개발했던 치료제로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입원한 중증 환자들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주지만 가장 큰 단점은 정맥 주사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증세가 심각해졌을 때는 바이러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 때문에 스스로의 장기를 손상시킨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가며 무 며칠 내에 빨리 복용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몰누피라비르 외에도 현재 로시와 아테아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AT527가 있는데요. 이제 초기 단계인 1단계 임상을 시작한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주목받는 코로나19 치료 후보약들입니다. 제약사들은 팬데믹 이후는 코로나19가 엔데믹 풍토병이 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독감에 작용하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형태의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머크사 측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조기 구매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몰누피라비르를 선점 수입하여 국민들에게 과거 백신 수입의 치욕을 씻을 좋은 기회로 알고 마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나라의 건강과 전염병을 막아야 할 의료계 최고의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천인국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뻔뻔스럽게 대통령과 동등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지켜야 할 자가 병균을 막아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방조했다는 사실에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주고받은 3,000페이지 이상의 개인 이메일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 미고의 보건 당국자들은 작년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지자 연구소 유출서를 진화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 보건당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감추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에 입수했으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파우치 소장이 보건 당국자들과 주고받은 것입니다. 이메일 발송 일자를 따라 되짚어보면 사건의 흐름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태 초반 파우치 소장 등은 과거 미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했으며 논란을 일으켰던 연구에 미국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에 대응하려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 5월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며 재조사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몇 주 전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지난 5월 초 파우치 소장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적 증거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 혹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리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한마디로 연구소 유출설을 일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우치 소장의 진짜 견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바이러스 사태 초반 제기됐던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보건 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적극적으로 축소와 은폐됐습니다. 공개된 이메일 문서 제3229쪽에는 파우치 소장이 작년 1월 31일 오후 8시 43분에 미 국립보건원 직원인 그렉 포커스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실렸습니다. 이 이메일은 본문 내용 없이 그날 저녁 사이언스지에 실린 장문의 기사 한 것만 첨부돼 있었습니다. 존 코엔 기자가 쓴 이 기사는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2019 nCoV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염기 서열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주제를 다룬 거의 첫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설에 집중하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서는 위험한 곳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2015년 박쥐에서 발견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수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인체 감염성을 높이는 기능 획득 연구 등 팬데믹 이전부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또한 우한 연구소 책임자급인 스정리 박사를 비롯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미 국립보건원 자금, 파우치 소장이 이끄는 미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사이언스 기사가 실린 이메일을 받고 불과 1시간 뒤인 2020년 1월 31일 오후 9시 47분 미 국립 알러지 전염병연구소 백신개발센터 존 마스콜라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3229쪽에서 존 코엔의 기사라며 사이언스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파우치 소장은 각각 영국 비영리단체 대표인 제레미 파라 박사, 미국 스트립스 연구소 TSRI 면역학자 크리스티안 앤더슨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오늘 막 나온 기사라며 현재 벌이는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미 국립보건원 소속이 아닌 파라 박사와 앤더슨 교수에게 급박하게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며칠 후 이 두 사람은 실험실 유출설 진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2020년 3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추정 기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 저술했습니다. 이 논문은 코로나의 자연적 발생설의 증거로 널리 인용되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앤더슨 교수를 포함한 논문 저자들은 국립보건원과 파라 박사가 속한 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메일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49분에 로버트 카들랭미 보건인적자원부 차관보에게 해당 기사를 이메일 3222쪽을 전달하며 로버트, 오늘 막 나온 기사인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훌륭하다고 썼습니다. 그날 오후 10시 32분 앤더슨 교수의 답장인 3187쪽이 보내져 왔습니다. 기사 잘 받았다며 바이러스의 특이점은 염기 서열의 아주 작은 부분 0.1%만으로 나타난다. 그 특이점 중 일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모든 바이러스 서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해당 이메일과 별개로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제기한 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완전히 결함이 있고 잘못된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이 중공 바이러스 사태 초기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연구소 유출설을 없애는 데에 급급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추구해온 이들은 사태의 1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야 조사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29분 파우치 소장은 휴 오친클로스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수석 부국장에게 미 국립보건원이 자금을 지원한 우한 연구소의 2015년 네이처 게재 논문을 이메일로 3,221쪽을 보냈습니다. 이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해 인위적으로 인체 감염력을 증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오전에 나눈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핸드폰을 계속 켜두라 라고 강조하며 내가 보낸 이메일과 논문을 모두 읽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반드시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5초 후 파우치 소장은 오친클로스 부국장에게 전날 자신이 받은 사이언스지 코엔 기자가 쓴 기사도 이메일로 3,215쪽을 보냈습니다. 앞서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지난 2014년 피터 다작 박사가 수장으로 있는 뉴욕의 FOS 얼라이언스에 3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하청 계약을 통해 자금 일부를 우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작 박사는 WHO 국제조사팀의 일원으로 우한 현지 조사를 벌인 인물입니다. 한편 바이러스 인체 감염력을 높일 위험성 때문에 2014년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기능 획득 연구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오친클로스 부국장에게 보낸 기사에 실린 우한 연구소의 연구도 미국 정부의 금지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8시 19분에 파우치 소장은 국립보건원의 로렌스 타박 박사에게도 중요 표시된 이메일 3,210쪽을 통해 우한 연구소의 네이처 게재 논문에 관한 기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 미국 보건당국자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2020년 2월 3일 소문과 오보, 확산과의 전투라는 내용을 담은 총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 결과 상단의 WHO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며 트위터, 페이스북, 텐센트,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명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